당신은 좋은 사람인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도와주고 양보하고 이해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우며 자라왔죠.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왜 나는 늘 배려하는데 남들은 나를 배려해 주지 않을까? 나는 상대를 위하는데 왜 상대는 나를 당연하게 여기지? 남을 돕다 보니 결국엔 나만 손해보는 기분, 너무 착해서 오히려 무시당하는 느낌. 이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쉬운 사람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오늘 노후산 책에서는 좋은 사람 되려다 쉬운 사람 되지 마라라는 주제로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삶의 지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 속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좋은 사람이면서도 내 가치를 지키는 법을 함께 찾아가 보아요. 1. 좋은 사람과 쉬운 사람의 차이. 좋은 사람은 남을 배려하지만 자신의 가치를 지킵니다. 쉬운 사람은 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용당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런 분들이 상대에게 고맙다라기보다 편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께는 부탁해도 부담 없지. 어차피 거절 안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되는 순간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쉬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언제든 부탁하면 들어주는 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68세 김 선생님은 은퇴한 중학교 교사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며 아이들이 어려울 때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학용품을 사주고 시험 공부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는 수업이 끝난 후에도 남아 가르쳐 주곤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셔. 늘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시잖아요. 그렇게 베푸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믿었고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학교를 떠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네에서 만나는 제자들이 선생님, 저 이력서 좀 봐주실 수 있어요? 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늦게까지 문장을 다듬어 주셨고 선생님, 저 취업 면접 보는데 모의 면접 좀 해주실 수 있어요? 하면 흐릿해진 눈으로 아이의 태도와 말투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도와주셨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생님, 이거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 저희 아이가 공부하는데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거절 한 번 못 하시고 늘 도와주셨습니다. 선생님은 늘 친절하시고 부탁하면 다 들어주시잖아요. 선생님이니까 당연히 해주실 거야. 그렇게 한평생을 누군가를 돕는 사람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어느 날 김 선생님은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연락처를 뒤져보았습니다. 도움을 줬던 수많은 사람들, 수십 년간 가르쳤던 제자들, 이웃들, 친구들, 그들에게 전화를 걸었다면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아, 선생님 죄송해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어머, 선생님 병원에 계셨다고요? 미처 몰랐어요. 얼른 나으세요. 그 누구도 먼저 찾아와 주지 않았고 그 누구도 선생님도 도움이 필요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김 선생님을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만 여겼지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김 선생님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쉬운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여기서 배울 점은 남을 배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나를 희생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적인 선의는 때때로 남들에게 이용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너무 희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배려하는 만큼 존중받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쉬운 사람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2.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어른 말씀 잘 들어야 한다. 양보해야 예의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 먼저 배려해야 한다. 착한 아이, 착한 친구, 착한 부모가 되라고 말이죠. 하지만 너무 착하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남들에게 휘둘리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결국에는 나를 희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만 했던 정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72세 정 여사님은 한평생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결혼 후에는 남편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했고 아이들이 태어나자 온 힘을 다해 키웠습니다. 새 옷 한 벌 사 입을 때도 이 돈이면 아이들 학원비에 보태야지. 몸이 아파도 엄마는 괜찮아. 내가 시험 끝나고 병원 갈게.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 살았고 자녀들이 결혼한 후에는 며느리와 사위를 친자식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손주들을 돌봐주고 용돈까지 쥐어주며 한결같이 베푸셨지요. 우리 엄마는 정말 착한 분이야. 어머니는 늘 잘 챙겨주시잖아요. 그 따뜻한 말들이 들릴 때마다 정 여사님은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말들은 점점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 여사님은 무릎이 아파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주들을 돌보느라 미루고 미뤘던 병원 진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바빠서 다음에 봐도 될까? 어머니, 저희도 요즘 좀 힘들어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순간 정 여사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내가 너무 바라는 걸까? 그동안 내가 했던 만큼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 게 잘못이었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베푸는 게 당연해져 버렸구나. 착한 사람이 되는 게 결국엔 나를 희생하는 길이었을까? 그날 밤, 정 여사님은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여기서 배울 점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좋지만 희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한 번쯤은 나는 과연 이 관계에서 존중받고 있는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과 내가 받아야 할 것을 균형 있게 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이웃을 위해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반드시 좋은 삶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내가 존중받고 있는지, 내 희생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착한 사람인가? 아니면 희생하는 사람인가? 이제는 나 자신도 지켜야 할 때입니다. 3. 싫다라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거절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혹시 내가 거절하면 상대가 서운해할까? 인간관계가 멀어질까 봐 걱정돼. 하지만 거절을 못하는 사람은 결국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상대는 내 호의를 고마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죠. 거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상대는 한 번도 미안해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거절을 하지 못해 결국 후회하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외상값을 못 끄는 박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65세 박 사장님은 퇴직 후 작은 가게를 차렸습니다. 식당도 아니고 마트도 아니고
조용한 동네에서 조그만 생활 잡화점을 운영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손님보다는 오랜 친구들이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좀 외상으로 가져가도 되지? 박 사장, 다음에 올 때 갚을게.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친구들이니까 괜찮겠지. 어차피 다들 언젠가는 갚을 거야. 뭐, 한두 번이야 그냥 넘어가도 되지.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외상을 해주면 다음에도 당연히 외상을 부탁했습니다. 심지어 갚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물건을 가져가며 나중에 줄게 라고 말하는 일이 잦아졌죠. 처음에는 그래, 친구들한테 이 정도는 베풀 수 있지 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이게 과연 우정일까? 아니면 나만 손해보는 관계일까 하는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안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들려오는 친구들의 대화 소리. 야, 박 사장은 그냥 달라고 하면 줘. 부담 갖지 마. 순간 박 사장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냥 달라고 하면 줘. 내가 이렇게 쉬운 사람이었나?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친구들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만만한 사람이었구나. 그날 이후 박 사장님은 친구들에게 한 번도 안 돼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말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외상 안 돼. 미안해. 그러자 친구가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에이 사장님, 너무 박하게 구는 거 아냐? 그 순간 박 사장님은 또 고민이 됐습니다. 내가 너무한 걸까? 괜히 우정을 망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이제는 내가 내 가게를 지켜야 해. 그렇게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거절을 했다고 해서 친구들이 등을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 친구들은 미안해,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네 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절을 하는 순간 비로소 상대도 내가 쉬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울 점은 거절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내 호의가 당연해지는 순간 상대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엔 안 돼 라는 말을 연습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번 거절하고 나면 다음번에는 조금 더 편해집니다. 거절을 해야 할 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그 관계는 서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쪽만 희생하는 관계가 되고 맙니다. 나는 지금 상대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를 지키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4. 경계를 지킬 줄 아는 것이 지혜다. 우리는 흔히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과 쉬운 사람의 차이는 바로 경계를 지킬 줄 아느냐의 여부에서 갈립니다. 좋은 사람은 남을 돕되 자신의 필요도 존중합니다. 쉬운 사람은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느라 결국엔 스스로를 잃어버립니다. 남들에게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해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친절이 나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그 관계는 언젠가 균형을 잃고 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면서도 쉬운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던 윤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67세 윤 여사님은 동네에서 늘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친구들이나 이웃이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항상 먼저 나서서 도와주었죠. 여사님, 저 오늘 병원 가야 하는데 같이 좀 가주실 수 있어요? 윤 여사, 내가 이번에 여행 가는데 우리 집 강아지 좀 봐줄 수 있을까? 여사님,
오늘 반찬 좀 남는 거 있으세요? 요즘 정신이 없어서 장도 못 봤어요. 이런 부탁이 들어오면 윤 여사님은 한 번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렇게 하나둘 부탁을 들어주다 보니 어느새 윤 여사님의 하루는 남들의 부탁을 해결하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들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너무 피곤해져서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사님, 저 오늘 병원 가야 하는데 좀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몸이 너무 힘들었지만 거절하는 게 미안해서 결국 옷을 챙겨 입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이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편리한 걸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용하기 쉬운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그날 이후 윤 여사님은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을 먼저 돌보자. 그래서 다음번에 또 부탁이 왔을 때 이렇게 대답해 보았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놀랍게도 상대방은 그렇게까지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부탁을 했을 뿐이지 꼭 윤 여사님이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한 번, 두 번 거절을 해보니 점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자신이 꼭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면 더 이상 무리해서 도와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윤 여사님이 부탁을 가끔 거절하자 사람들은 오히려 윤 여사님의 도움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사님, 바쁘실 텐데 괜찮으세요? 혹시 안 되시면 말씀하세요. 예전에는 너무 당연하게 여겨졌던 도움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제야 윤 여사님은 깨달았습니다. 거절을 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구나. 오히려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할 때 다른 사람들도 나를 존중하는구나. 좋은 사람은 경계를 지킵니다. 남을 돕되 자신의 필요도 존중합니다. 모든 부탁을 다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쉬운 사람이 아니라 신뢰받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면서도 쉬운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부탁을 받을 때 즉시 대답하지 말고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해 보세요. 남에게 주는 만큼 스스로도 보살펴 주세요. 사람들은 거절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알고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 사람을 더 신뢰합니다. 나는 오늘도 남의 부탁을 모두 들어주고 있는가? 아니면 내 시간과 내 삶을 스스로 지키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그 답을 찾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쉬운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좋은 사람 되려다 쉬운 사람 되지 마라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남들에게 너무 맞춰주기만 하며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조금씩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해보세요. 노후 산책에서는 앞으로도 시니어를 위한 따뜻한 이야기와 인생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노후 산책과 함께 지혜로운 인생을 걸어가세요.